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 있습니다. 오늘은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인류학 고고학 박물관을 찾아갈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리마에서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1소개입니다. 한 400원 정도, 370원, 380원 정도. 낮에는 차가 별로 안 막히네. 바로 쉬려고 했는데 점심 먹고 버스 타고 한번 나서 봅니다. 오늘 하루 일정은 문화, 인류학, 고고학 박물관만 방문할 겁니다. 여기 다 왔네. 오다 보니까. 자, 걸어서 이제는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페루는 남한 면적의 13배 됩니다. 그리고 이곳 페루 수도 리마는 남미 태평양 연안의 중심이자 남미의 주요 관문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페루에서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길 같은 강력한 무장 좌파 세력이 등장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리마는 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리마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한류 즉 훔볼트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좀 서늘한 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추운 달이 8월인데 평균 기온이 15도이고 가장 더운 달이 2월인데요 2월 평균 기온이 26.5도라고 합니다. 5월 정도 되면은 이른바 잉카의 눈물이라는 아주 적은 양의 안개비가 내립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30mm입니다. 30mm. 5월에 내리는 잉카의 눈물 이외에는 거의 비를 볼 수가 없어요. 도착했습니다. 국립 인류학 고고학 역사박물관. 건물은 일단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 국기가 날리고 있고, 아유, 볼리바르 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페루도 시몬 볼리바르에 의해서 독립한 해방된 그런 나라죠. 그란 콜롬비아의 일원이었죠. 베네수엘라 리마는 뭘까? 1783년에서 1983년은 200주년 기념해서 이걸 만든 것 같네요. 입구에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여기는 페루의 독립과 관련된 연대기를 정리해 놨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없는데 이 그림은 저 여인이 총살당하는 모습을 그렸죠. 마리아 파라도라는 여인인데 독립하는 과정에 왕당파들의 움직임을 정보를 수집해서 독립파들에게 전달했던 정보 수집책 역할을 했다 발각되어서 처형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볼리바르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네요. 신은 야만인들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코 카팍을 창조하셨고 그의 민족은 죄를 지었으며 피사로를 몰아냈습니다. 3세기의 속죄 끝에 신은 아메리카를 불쌍히 여겨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이거 볼리바르가 등장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당신은 섭리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도 당신의 업적과 닮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본받으려면 온 세상이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가 질 때 그림자가 짙어지듯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의 영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기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시몬 볼리바르는 1783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시몬 로드리게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1799년에 스페인 여행을 떠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볼리바르는 미국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1805년에 그는 카라카스로 돌아왔고 5년 후 프란시스코가 이끄는 군대에 합류했다. 이 운동이 패배 후 그는 아이티로 망명을 하였다. 그곳에서 볼리바르는 싸움을 재개하여 마침내 왕당파 세력에 승리하고 누에바 그라나다의 독립을 공고히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카라보보에서 승리한 후 남부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했고 과야킬에서 산마르틴을 만난 후 페루에 도착해 독립을 공고히 하였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역시 이 페루에서 독립 영웅으로 칭송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페루가 독립하는 과정을 잘 전시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잉카 원주민들의 저항도 함께 전시해 놨군요.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남미 역사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는 없죠. 히스패닉 이전의 야금술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적, 예술적 능력으로 인해서 고대 페루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술 중에 하나가 야금술이었다고 하네요.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은 칠레에 있으며 그 기원은 약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가장 오래된 증거는 2000년 전 금목걸이라고 합니다. 푸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안데스의 야금술은 4000년 동안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요. 히스패닉 이전 시대에는 금은 구리, 청동, 백금 등 금속이 과거 광부들의 집중적이고 숙련된 작업의 결과물이었다고 하네요. 히스패닉 이전 시대 전투무기 만드는 바위, 나무 같은 단단한 재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바위를 깨뜨려서 뾰족한 형태를 만들고 그걸 갈아서 만들었다는데 이게 다 둔기의 무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1200에서 1532년까지 다 잉카가 존재했던 시기죠. 철제 무기가 없었고 이런 둔기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 전멸당했던 거죠. 모츠카족이 만든 유물들인 것 같아요. 모츠카족은 잉카 제국의 통합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부터 800년 사이에 있었던 문명이네요. 무기와 방패로 장식된 전사들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엘리트의 모습을 띠고 있어 일정 수준의 군사화를 돋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리 제국은 히스패닉 이전 시대의 갈등과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리 제국이 확장주의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묘사하는 다양한 도구와 표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모양입니다. 마치 매듭이 글자인 것처럼 그들은 역사가와 회계사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매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매듭과 실, 그리고 실의 색채를 통해, 그리고 구슬과 시의 은총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의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잉카인들이 이 공화국에서 사용했던 문자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매듭 문자인 것 같아요. 매듭 문자라고 합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 회계, 키프나 유파나라고 하는데요. 회계는 자신들의 자원의 양, 여기도 그래, 매듭 문자. 회계는 자산의 양과 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식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대부터 모든 유형의 사회에서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는 케추아어 매듭, 이걸 키프로가 하는데요. 케추아어로 매듭이란 뜻의 키프가 발명되었고요. 이는 면, 양모 또는 기타 소재로 된 끈을 여러 개 묶어 다양한 방식으로 매듭을 지은 도구로 자원, 곡물, 인구조사, 농업 달력, 심지어 인구 통계까지 기록한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다녀온 차빈에 대한 여기 설명이 이곳에도 있군요. 라이몬디 이 화강암 석판, 그 유명한, 그때 그랬다. 차변에서 그 모조품이고 진짜는 리마에 있다고. 그게 여기에 있네요. 이 라이몬디 비석은 1840년에 차빈의 한 농부가 발견을 했고 1860년 이탈리아 여행가 안토니오 라이몬디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몬디 화강암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1500에서 200년에 있었던 차빈 문화의 주요 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을 조각해 놨습니다. 이 안에는 식물의 형태와 뱀,
새, 고양이는 제규어를 말하겠죠. 제규어의 턱의 특징을 지닌 두 개의 지팡이로 만든 인물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지팡이의 신으로 알려진 이 신화 속의 존재는 비석 전체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미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이나 머리 장식으로 표현된 복잡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권력의 상징적 요소인 뱀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고 차빈 박물관에 있는 게 모사품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때도 거기서도 가이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는 리마에 있고 차빈 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고. 저 앞부분은 페루의 독립 과정을 전시해 놨고요. 내부에는 잉카 문명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이 페루 지역에 존재했던 문화 유적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나스카 문명이나 몇몇의 문명들은 결국은 다 총체적으로 잉카 문명에 영향을 줘서 15세기, 16세기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26년에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심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루나 파자로 주교 앞에서 볼리바르께서 박물관에 이렇게 심은, 박물관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소장품들은 이곳은 야외에 존재하고 있고요.